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릴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이 보복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죠. 근데 보복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쪽에서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1000발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4월달하고 이번에 쏜 거하고 합하면 300발 이상을 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은 남겨놔야 되잖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말하는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해서 이란의 영향력이 없는 새로운 중동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굴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파장이 너무 클 테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서 반이스라엘 세력이라고 말하는 헤즈볼라를 일단은 조용히 만들어 놓는 게 이스라엘로서는 더 나은 작전이죠. 그래서 이란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든 차단하겠다라는 지금 그러한 일종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서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던 여러 자금들 샅샅이 지금 이스라엘이 솎아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좋은 공격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돈이 없으면 일단 자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בימים הקרובים נחשוף כיצד איראן מממנת את פעילות הטרור של חיזבאללה באמצעות שימוש במוסדות אזרחיים, אגודות ועמותות כמחסה לפעילות טרור. 만약에 7천억이 정말 헤즈볼라 돈이라면 헤즈볼라로서는 상당히 피해가 크죠. 네, 그 돈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7천억이라는 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네, 근데 레바논 경제에 비하면은 우리의 7천억보다 훨씬 두세 배 이상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크죠. 이란은 일단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내 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헤즈볼라 공격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란으로서는 대승적인 안목에서는 일단은 침묵을 지키는 게 훨씬 나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란은요, 사실은 하산 나스랄라가 죽은 다음에 이란에 나온 장면을 자세히 봐보세요. 거기 반드시 보복할 거다 그러면서 하면서도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이스라엘 저항의 축은 그래도 헤즈볼라라고 그랬어요. 이란이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대이스라엘 저항 세력은 헤즈볼라가 아니라 우리 이란이 직접 나서겠다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딱 했어요. 이란이 본격적으로 안 나서는 거야? 사실 헤즈볼라는 이란이 가장 아끼는, 가장 공을 많이 들여온 혁명 이래로 처음으로 만든 조직일 거예요. 그 해외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혁명을 전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거고. 이란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결국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신정체제, 즉 그 이슬람 법이 통치하는 국가로 가야 된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혁명을 수출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이런 왕정 국가가 진정한 이슬람 신정 국가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친이스라엘 국가다. 이러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죠. 가장 이제 성공한 사례가 결국 레바논의 헤즈볼라고요.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레바논을 이란의 이슬람 혁명 국가처럼 첫 번째 만드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중요한 목표이고, 그러나 그 중요한 목표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또 해야 될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 왜? 우리 팔레스타인 무슬림을 억압하는 저 시온주의 국가를 없애고 팔레스타인 민족을 해방시켜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게 지금 헤즈볼라의 목표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고 나중에 가장 큰 목표 레바논의 어떤 이슬람 국가 신정 국가를 세우는 건 좀 뒤로 미뤄 놓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물심양면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82년에 사실은 헤즈볼라가 만들어진 그 배경을 보면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82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을 해요. 사실 그전에는 레바논이라는 곳이 내전을 하고 있었던 곳이고 이란도 참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레바논을 침공을 하니까 이 당시에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가 모타미 샤미푸르라는데요. 모타미 샤미푸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들어야 된다. 저항대를.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 그렇죠.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했죠. 그래서
시아파가 있는 곳이 레바논이 그 중요한 남부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열렬 시아파 전사들을 모아서 혁명수비대가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헤즈볼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란은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줬다가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갈 수도 있고 안 도와주니까 주변국에서 전부 다 니네 아들 다 주고 가는데 너 지금 뭐하냐. 그 다음에 후티도 보고 있죠.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도 보고 있죠. 하마스도 보고 있죠. 도대체 우리가 기대했던 이란의 그 강력한 이란 뭐 하고 있냐. 이런 이제 면이 안 서는 겁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릴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이 보복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죠. 근데 보복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죠. 이란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1000발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4월달하고 이번에 쏜 거하고 합하면 300발 이상을 쐈단 말이죠. 계속 그러면 하나도 비축을 못하고 싹 다 쓸 거냐.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 쓰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만 남겨놔야 되잖아요. 이거 그럼 이번 다 쓰면 언제 또 다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재차 우리가 공격을 받더라도 이란이 막 뭐 몇천 발 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거죠. 쏴봐야 어차피 기존에 300발, 400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이란이 가장 취약한 점은 공군이에요. 예, 공군이 제일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1979년 이래로 이란은 새로운 비행기를 도입할 수가 없었어요. 이란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 타는 거. 비행기 타는 겁니다. 국내선. 비행기 부품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 비행기에서 빼서 여기다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타면은. 그래서 어지간하면 국내선은 안 타요. 그래서 이란은 혁명 전에 미국한테 받았던 전투기를 지금도 개량하고 고치면서 쓰고 우리는 그 전투기들 최근에 다 퇴역했어요. F4 같은 경우 다 퇴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에 방공망이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4월에 예를 들어볼게요. 이란이 때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보복했죠. 에스파한에 있는 군사기지가 공격을 받았고 거기에 있는 러시아로부터 데려온 S-300 그 방공망이 무너졌어요. 러시아판 사드거든요.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S-3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계속적으로 뭘 요구했냐면 러시아한테 니네 비행기 달라. 수호이기 35가 4.5세대 비행기거든요. 수호이기 35 달라. 그리고 Mi-28 공격형 헬기 있거든요. 그거 달라. 그리고 S-400 달라 그랬습니다. 나오는 얘기는 이란이 공격한 다음에 러시아가 수호이기도 들어왔고 S-400도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큼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S-400에 대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거기에 굉장히 걱정해서 그 회피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튼튼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란이 최약점은 공중망이 제일 약하고요. 지상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중전이 다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피해가 상당히 심할 수 있죠. 사실 본질적인 이유는요. 이란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최악입니다. 2015년에 핵 협상이 성립이 됐을 때 이란의 1달러가 이란의 37,000 리알이었어요. 37,000, 38,000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감이 좀 안 오시죠? 참고로 이란에서 보통 길거리에서 파는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햄버거가 2만 리알 정도 되거든요. 빵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1달러면 뭐 1달러 좀 안 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최근에 1달러가 60만 리알 왔다 갔다 15배가 뛰었죠. 이란이 석유를 거래를 못하지만 블랙마켓에서 팔고 있잖아요. 이 석유들을 중국이 주로 압도적으로 다 사가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석유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블랙마켓에서 거래되는 석유값이 정상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싸야지 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래도 싸게라도 밀어내는 게 현재 경제에서는 필요한 거고 아바단 정유 시설이 한 하루에 50만 배럴 이상 가공을 하는데 거기를 때려도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가장 사실 심각한 거는 하르그 섬에 있는 정유 터미널인데 거기는 수출 단지거든요. 이 저장 능력이 2천만 배럴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500만 배럴입니다. 500만 배럴만 나가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란에 주는 충격은 엄청나거든요. 이스라엘이 정유시설 때리는 거와
군사 시설은 하는 것 당사입니다. سلاحی مخرب و غیر انسانی هستند که با هدف فلج کردن اقتصاد کشور اعمال می شود. مراودات اقتصادی، اجتماعی، سیاسی و امنیتی مؤثر و از جایگاه برابر داشته باشد. 상당히 저는 낙동강 오리알됐다. 솔직히 왜 유엔 가서 많은 수의 그 대표단을 데리고 가서 개혁 개방 미국과의 핵협상 재개하겠다 도와달라 정말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그리고 우리 전략적인 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란이 참지 못하고 간독파의 소음을 들어주면서 결국 공격을 하면서 사실 대통령의 모든 약속과 이런 희망찬 얘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물거품이 되고 사실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그 이란 대통령이 서방 지도자들을 만나서 제재 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스라엘이 딱 낀 거죠. 나는 그 꼴은 못 봐. 이스라엘도 이란에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거야. 이란과 미국이 가까워지거나 이란과 서방이 가까워져서 이란이 좋아지는 거는 이스라엘한테는 절대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탄야후 총리로서는 나는 그걸 못 보겠다. 안 받겠다. 그게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더 커져서 이란까지 확전이 돼서 정말 전쟁이 크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거든요. 정권 가진 사람들은 하마스가 나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얘기를 못하는 건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하마스밖에 없으니까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아랍의 민심들을 잘 읽어서 우리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오늘의 교양이를 부탁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